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4월의 럭키데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까지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의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바로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나의 소망 쪽에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빠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럭키님들께서도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생각을 유념해 주시고 일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내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서 사랑이나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우주에 제어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면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주에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나는 변화할 타이밍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현재는 바람의 시대라고 불리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종교를 상징하기도 해서 토성 물고기 자리 시즌에는 기존의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할까? 우주를 믿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성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겠고요. 우주를 믿어요. 저는 외계인의 존재도 믿습니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달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해수면의 높낮이 이런 것도 정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신체, 우리의 마음, 잠재의식 이런 부분에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우주나 달림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약간 믿지 못하거나 기존에 있는 종교가 조금 더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의 시대이고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시작되면서 달림을 믿는 분들 그리고 달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주 전체를 믿는 분들 그리고 외계인의 존재를 저는 믿어요. 이런 분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워크와 문워터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게 그렇게 생소하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의 시대 특성상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자유를 의식하고 독립적인 마인드를 의식하게 될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간다거나 내가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자유를 의식하는 생활을 보낸다거나 퇴근 후에는 제2의 부캐를 갖고 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예 독립을 해서 나만의 라이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자유로운 관계 이런 걸 의식하는 분들도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자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뭔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더 괜찮대 명예나 금전 뭔가 획일화된 성공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특이한 사람이나 개성이 뚜렷하신 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바람의 시대는 정보든 시간이든 그리고 사람의 관계든 휙휙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요. 나의 중심축을 잘 세우고 나의 개성은 무엇인지 나의 색깔은 무엇인지 그걸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휩쓸리거든요. 전염되듯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금방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결국에 나의 색깔은 뭐였지? 이런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은 이러하나 자신의 개성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개성이요. 나의 주체성. 그리고 나의 개성은 무엇인지 꼭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별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수자리 태양궁이에요. 그러니까 사수자리랑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입니다. 이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를 서로 의식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쌍둥이 자리가 잘하는 것을 사수자리가 잘 못하고요. 사수자리가 잘하는 것을 쌍둥이 자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마주보고 있는 사인들끼리 의식을 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은 상대에게서 배우고 이렇게 할수록 사람이 온화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인생 안에서요. 바람의 시대의 주역은 바람 사인이라고 하고 이제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시작되었죠. 물병자리의
별자리의 맞은편,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가 사자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자자리처럼 본연의 매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주체성은 정말 흔들리면 안 돼요. 나의 개성을 찾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해 주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러하다라는 정말 중요한 본질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부분도 이제 사자자리한테서 힌트를 얻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개운 액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럭키데이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은 1인만배일과 호랑이의 날입니다. 행운데이가 2개 이상 겹치는 날은 베스트데이로 알려져 있어요. 4월 5일은 뱀의 날입니다. 4월 6일은 대안과 천칭자리 만월이 겹치는 날이에요. 천칭자리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연애, 관계, 결혼, 파트너십 이런 부분에서 큰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시대의 개운은 바로 사람이죠. 나랑 에너지가 맞는 관계,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내가 호감도가 높을수록 원하는 기회를 얻기가 쉬워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잘 대하지 못하고 호감도가 낮으면 나한테 기회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대인관계 면에서 나의 인기도 상승, 호감도 상승 이런 부분에서 소원을 올려보면 좋고요. 그리고 소원을 의도하실 때 나의 단점이나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내려놓도록 의식하면 좋으세요. 천칭자리 만월의 날 그렇게 하시면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2일은 대안과 1인만배일입니다. 4월 14일은 호랑이의 날입니다. 4월 15일은 1인만배일이고요. 4월 17일은 뱀의 날입니다. 4월 18일은 대안의 날입니다. 4월 20일은 양자리 신월인데요. 이날은 또 일식이 일어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자리 신월은 두 번째 스페셜 신월이죠. 그리고 이런 10만월 중에서도 일식과 월식은 정말 특별한데요. 일식 전후에는 운기가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수개월, 그러니까 반년에서 길게 보면 1년 정도의 나의 운기가 교체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내가 의식해왔던 소원이나 노력해왔던 것들이 4월 20일 기점으로 이제 마무리, 종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0일은 일시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새로운 미래를 의식해서 소원을 작성하시고 인생의 목표를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는 이제 정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총결산, 과거를 전부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원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어떤 결론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무대로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소원을 올리고 있는 그 신월 소원은 빠른 타이밍에 이룰 수 있는 소원들에 좀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장기 계획이나 장기 소원보다는 단기 소원, 빠른 시일 내로 이룰 수 있는 소원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뭔가 한 달 내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시험이든 대회든 이벤트든 그런 소원을 작성했을 때 오히려 정말 빠르게 진짜 빠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1년 뒤나 2년 뒤 좀 장기 계획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좀 애매한 소원문을 올린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건 좀 힘이 잘 담기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식이 겹치는 타이밍이 제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식이 겹칠 때는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걸리는 소원을 작성해도 된다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일식 전후에는 운기가 바뀐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일식 시즌에 새롭게 올리는 소원은 그 다음 일식이나 그 다음 월식이 오는 타이밍까지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힘이 필요한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자리가 담당하는 테마는요. 승부, 시작, 도전,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내는 부분이에요. 바람의 시대의 또 개운 마인드 중에 직감이라는 부분도 있죠. 직감에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심기일전을 한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소원에는 큰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리는 신체에서 머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일, 직감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서 행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양자리 테마를 좀 의식하면서 내가 직감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빠르게 소원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부스터를 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번 시즌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달림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문워크, 문워터 꼭 해주세요. 4월 22일은 대안입니다. 4월 24일은 일린만배일입니다. 4월 26일은 호랑이의 날이고요. 4월 27일은 일린만배일입니다. 4월 29일은 뱀의 날입니다. 4월달 럭키데이는 4월 29일이 마지막인데요. 다음으로는 소원을 캔슬하고 운기를 저하시키는 불성취의 날짜도 소개해 드릴게요. 불성취의 날에는 시작을 하는 행동은 비추하고 있고요. 오버스러운 액션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단도 이날은 미루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불성취 날에는 자기 성찰을 하거나 릴렉스하는 시간을 보내시거나 비움이나 청소, 종료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은 개운 액션입니다. 4월 8일과 4월 16일은 요주의 날입니다. 행운데이가 겹치지 않고 온전한 불성취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주의해주세요. 4월 20일은 불성취 날이지만 양자리 신월일식이 겹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월 28일은 불성취 날이지만 럭키데이인 대안과 겹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안의 날은 만사가 길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어가는 시작의 베스트 운기데이입니다. 결혼, 연애, 이사, 혼인신고, 축하, 지갑을 교체하는 거, 금전 투자, 쇼핑 등 새롭게 시작하든 투자를 하든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하든 연애를 시작하든 모든 테마에서 행운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까요. 테마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1,2만배일은 한 톨의 벼가 만배가 되어 돌아오는 날로 작은 시작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결과로 발전한다라는 개운데이입니다. 시작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데이로 알려져 있고요. 행운을 주는 테마는 방금 보셨던 대안과 동일합니다. 호랑이의 날은 금전운이 메인이 되는 날인데요. 호랑이의 털이 황금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전을 상징하고 있어서 금전운의 데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호랑이는 천리를 갖다가 무사히 되돌아온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서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한 것들, 소비한 것들은 반드시 보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여행운과도 연결이 된대요. 먼 곳에 나가도 사고 없이 귀가할 수 있다. 그래서 호랑이의 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어쨌든 호랑이의 날은 금전과 여행이 메인 테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시작에 관련된 테마도 괜찮다고 합니다. 뱀의 날은 금전운이 메인이 되는 날인데요. 금전운 이외에는 창조운,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도 좋은 행운을 부여한대요. 그러면 예술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행운데이가 되겠네요. 뱀의 날도 호랑이의 날처럼 금전 테마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연애나 결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연애나 결혼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아니지만 이날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왕이면 다른 럭키데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럭키데이의 공통점은 시작이나 재시작에 행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호랑이의 날, 뱀의 날도 뭔가를 재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에도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메인이 금전운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안이나 1,2만배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테마 가리지 않고 행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럭키데이에서 주의점이 있어요. 모두 공통된 부분인데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 자주 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도 비추예요. 싸우는 거는 정말 아주 작은 싸움이라도 큰 불씨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도록 좀 의식을 해주시고요. 좀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럭키데이 때는 대출 받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결핍의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손에 넣으려는 물건이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지하면서 하시면 괜찮은데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대출을 받고 빚을 지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그게 더 확대되고 불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핍의 마음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최대한 가능하다면 다른 날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럭키데이가 운기가 정말 고조될 때는요, 예상 밖의 컨디션 난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정의 디톡스로 약간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 1, 2만 배 일에 이렇게 운기가 고조될 때 컨디션 난조가 갑자기 찾아오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릴렉스 하시는 시간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럭키데이 때는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도 한번 사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그런 걸 또 선물해주고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의식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좋아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시면은 에너지가 또 보충되어서 열심히 치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럭키데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불성취의 날처럼 릴렉스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여러 날들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부러 무리하지도 않았고 제 자신을 위해서 막 진짜 비싼 거 사 먹고 뭐 쇼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날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자신에게 좀 휴식을 주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시고 이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네거티브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더 확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메리제이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럭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항상 저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격변의 시대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